증인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 가신 얘기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가에 가시게 된 거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정준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죠. 예.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청에 당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나 현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전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증인을 같이 불렀다는 건 들어서 알았죠? 예.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과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0여 분 만에 나왔고 결국 저녁 식사는 못 하셨죠? 예.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는데 용건이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격려하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12월 1일 저녁에 저녁 9시경에 김영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요. 그때가 처음 통화라고 예, 했습니까? 처음 통화했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은 나중에 이제 확인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또는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알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시 출동할 병력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증인에게도 그때 전화한 것을 보면 어떤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음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은 예. 없었습니까? 예. 김영현 장관이 처음으로 전화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전화한 것이라는 말은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화로? 서울청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칭찬이 있으셨다.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요. 피청구인이 증인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치하한다면서 증인에게 전화해서 내 뜻을 전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아니 그런 전화라는 취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단순한 격려 전화로 받았는데 다른 말이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저도 조금 약간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한 말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탄핵도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주로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 22시로 예. 네, 오늘 밤 10시. 예. 그리고 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예.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네,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앞에 예, 있었던 기억이 거고 납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시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나요?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없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A4 문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피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현 장관이 A4 문건을 건네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증인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예. 적어도 그럼 피청구인이 주는 장면을 볼 수는 있었겠네요.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